네, 이번 시간은 예비군 조직 분야 보겠습니다. 6조. 예비군 조직은 여러분들 그저 예비군법 3조 예비군 조직과 동일하죠. 뭐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예비역 장준부의 경우 현역 군인의 연령 정년, 계급별 연령 정년이다. 모든 법에서는 다 그 해는 12월 30일까지 하니까 날짜는 크게 문제 없고요. 근데 오답이 지난번에는 1호와 4호의 지원 예비군을 이렇게 주고요. 현역 장준부는 편성된 날의 전날까지, 그 다음에 지원 예비군은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서로 바꿔서 준 적이 있는데 금방 식별이 됐습니다. 자, 2호는 2호, 3호는 예비군법 조직에 있는 병역법에 따른 세 사람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날랄 8년, 현상마, 현마포, 날랄 8년 예비역의 병.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에서는 예비군법에서 없는 게 예비군법은 국제협력의사와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있죠. 이 제도는 유지되보다가 한 4, 5년 전인가 그때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훈련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훈련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아마 빼버린 것 같은데 예비군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4, 5가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비군법 3조에 이건 알겠죠?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법을 병역법으로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국민으로서 병국지선이죠. 그래서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을 결정한 날보다 딱 2년. 그래서 예비군법처럼 예비군법을 병역법으로 바꾸거나 국민은 남성만 여성만 나오면 안 돼요. 남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또 응용용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선발 생략되면 안 되고요. 편입을 결정한 날부터 딱 2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7조 편성체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사람, 용어, 그리고 책임관계를 좀, 사람이 결국 책임관계예요. 책임관계. 그거를 잘 잡아야 되고, 이게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편성에 관련돼서 정하는 거 누구? 장관이다. 그래서 편성관 잡아주십시오. 자,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선 편성계획 작성 책임부터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편성계획 작성 책임은 지역은 수임장이고 직장은 지병장이다. 그 다음에 부대 편성 책임은 지역은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병장이 편성을 하고요. 직장은 직장장이 편성을 합니다. 근데 예하제대 편성은 각 지역 및 직장 예비군이 편성한다. 보겠습니다. 자, 1호 가항에서 보면은 수임장의 지역 예비군 편성 계획인데, 자, 이게 우리 예비군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병장이 지역 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수임장이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병장이 지역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비군 편성은 지병장이죠. 근데 편성 계획을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예비군하고 직장 예비군을 비교하시면서, 자, 편성 계획은 누가 작성하느냐? 지역 예비군은 수임장이다. 근데 직장 예비군의 편성 계획은 누가 작성하냐? 이거는 지병장이다. 지병장이. 자, 이거를 좀 구분하시고요. 편성 책임은 누가 하느냐? 지역 예비군은 지병장이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직장은 직장장이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하제대 편성은 누가 하느냐? 지역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 지휘관이, 직장 예비군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성에 관련해서 편성 계획을 누가 작성하느냐, 그 다음에 편성 책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예하제대 편성 책임이 누구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구분하시고 중요한 용어가 이 편성 계획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예비군법도 그렇지만 훈련에서 아주 특히 심한 게 수임장하고 지병장이 이렇게 나오면은 수임장 나오고 지병장 이렇게 수임장, 지병장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은 둘이 잘 바꿔요. 거의 바꿔요. 여기서도 가로용으로 나오면서 수임장과 지병장을 잘 바꿉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각군본부로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생략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이 이 부분을 좀 구분하세요. 효자유전과 효자직유전. 예하제대 편성은 지역예비군이 효자유전, 즉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 근데 직장은 및 직장 운영에서 효자직유전이다. 자, 이 부분은 예비군법의 시행규칙 5조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에서 직장장이 편승 신청서에 편충 현황서, 편대 연명부 각 2부, 그리고 지요 요회 타승 시간이 나오려면 지체 없이 10일 이내 10일 이내 이거와 연계해서 같이 절차까지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편성 보겠습니다. 지역예비군 편성. 자, 지역예비군 편성에서는 지역대, 예비군 중대, 예비군 기동대, 그 다음에 주요 지휘자 임명, 부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조 편성 원칙 보겠습니다. 편성 원칙. 이 편성 원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5조 2항과 같죠? 5조 2항 3항 4항. 5조 2항 3항 4항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조 2항 한번 뭐였죠? 지역예비군 편성 기준이죠.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단이 연대지는 그다음에 중대는 동원면 단위로, 소분대는 통리 단위로, 그리고 3항은 2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4항은 2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 1항이 기준이고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별도 편성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중대로 편성하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지역행, 직장은 직장직으로 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가야지 읍면동 단위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편성되는 제대는 지역대, 기동대, 중대를 편성한다는 거예요. 예비군법에서는요, 연대지, 중소분까지 갔죠. 근데 여기서는 지역대, 기동대, 중대만 나온다. 차이점은 예비군법에서는 연대, 대대는 지역이 없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없어요. 전시 편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동대는 소대, 분대까지 편성을 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지역행, 지기중을 편성하며 소반분 편성하라. 다만 자원과 작전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이 통합하거나 분리 있다. 원역관 통분 있다. 예비군법과 동일하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 족피군에 있다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비군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게 불가피한 게 누가 불가피하냐면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게 예비역 장준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역 생활하면서 매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매일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역을 해가지고 시공구 읍면동으로 퍼지면은 몇 명 없어요. 또 특히 연차가 교육훈련 연차에 들어와야 좀 하려고 그러죠. 7, 8년차 이상 되면은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8년차 이상 되면은 아예 손 놓고요. 7년차 이상부터는 아예 손 놓으니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예비역 장준부가 족피한 경우를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예비군법에서도 이걸 풀어서 가끔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읍면동 자치구가 아니라 시군구 자치구 내 인접 지역에서 이렇게 돌리라니까. 시군구 단위로 우리가 지금 예비군 이 대대가 이제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에서 3개 대대, 9까지 1개 대대가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망은 지역
장관이 지역방위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중대 중에서 특전예비군 중대 및 여성예비군 소대 등을 편성할 수 있다. 이게 예비군법의 지역대, 특전예비군 지역대, 특전예비군 중대, 기동대, 타격대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동대, 타격대는 전시 편성으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전예비군 지역대, 중대, 여성예비군 소대에서 지중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반드시 여기서도 최근 오답은 안 나오고 있지만 지역 방위를 위하여 지역 예비군 중에서 선발한다는 거예요. 지역 생략 들어가면 직장 예비군까지 들어올 수 있다. 예비군법에서도 같이 강조드렸죠. 자, 이번에 그 사항이 추가됐죠. 본부 저격주 박격포 그리고 감시정찰반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뻔한 얘기죠. 이런 경우에 뭐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이렇게 오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편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방법은 지역대 편성, 중대 편성, 기동대 편성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대 편성, 예비군 중대 편성, 기동대 편성 매우 시험에 잘 나오고 우측표에 있는 별표까지도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항 예비군 지역대 편성은 어떻게 할 거냐. 자, 1호에서 얘기를 하고죠. 지역대는 시군 자치구단이. 자, 그래서 구가 있는 시는 구가 없는 시하고 동일하다. 현역 부대와 개편에 연계해서 편성한다. 예비군 부대 개편관이 아니고 현역 부대다. 그래서 지역대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구, 그 다음에 현계하라 이렇게 잡든지, 현역을 강조하시려면 개편과 잡아서 개혁하라 이렇게 잡든지 반드시 현역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편성 기구도는 보겠습니다. 편성 기구도는 예비군 이게 지역대 마크입니다. 예, 이건 중대 마크, 중대 표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비군 지역대는 본부가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 지역대는 예하 제대가 여기 우측표에 보시는 거지 분대 소대가 없습니다. 본부만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기동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동대장이 예비군 지역대장을 보좌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가 있고요. 예비군 직장 예비군 중대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특전 예비군 중대입니다. 중대, 여성 예비군 소대 이렇게 해서 편성에 직장 및 특전 여성 예비군도 포함이 된다 정도를 보시고요. 예비군 지역대 본부 편성은 보겠습니다. 본부 편성은 이 부지역대과 참모 편성이 있고요. 행정변 편성이 있습니다. 이게 편성 전부입니다. 여기 별표 4에 있는 이 지역대 본부 편성 인원이 전부 다다. 그런데 강항에서 부지역대장과 참모는 반드시 지병장이 후순위 조정 승인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병역법에서 후순위 조정이 예비군의 보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런 실제로 이제 예전에 예비군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동대에 또는 그 지역에 장교 출신 예비군이 하나 이제 들어오면요, 대화를 먼저 해봐요. 대화를 해보고 소대장이나 부지역대장, 뭐 참모, 부중대장 이런 거 깜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내두고 있다가 나중에 동원소대는 병력동원 소집으로 편성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빼기가 어려워요. 지병장한테 후순위 조정 해달라고 그러면 지병장 귀찮죠. 이거 미리 얘기하지. 그래서 통상 영년차 때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편성이 됐으면은 지병장이 반드시 후순위 조정 승인을
먼저 지병장한테 받아라. 이게 후가 전후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지역대장 참모는 승인 후를 잡아서 부모 승인 후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본부 행정병은 5년차, 6년차다. 7년차, 8년차는 교육훈련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년차, 6년차로 편성하라. 그리고 여기는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이 없죠.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병력동원 소집이 0에서 4년차까지가 병력동원 소집으로 들어가고 5년차, 6년차는 지역방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병역보고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순위 조정 승인이 없다. 5년차, 6년차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본부 편성 인원도 보겠습니다. 본부 편성 인원 별표사. 자, 본부 편성 인원은 평시에는 3분의 2 해가지고 지역대장과 정보작전과장. 정보작전과장은 평시 편제다. 우리 시험 봐서 통과하신 분들이 가는 게 7급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 정보작전과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행정병들 상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전시되면은 현역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평시 3분의 2이면 5명이죠. 추가 동원 시 4에서 8분의 4 하면 12명이죠. 합치면 17명이 돼야 되는데 동원 시에는 17명이 아니고 14명이 되는 이유가 행정병 2명과 1명이 현역으로 가버린다. 좀 문제죠. 이게 장관 병역법 83조 장관 전시특례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도 여러분이 같이 연계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예비군 추가 동원 시 계급도 중요한데, 자, 지휘부의 부지역 대장은 예비역 대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보겠습니다. 자, 주요지기자 임명에 가면은 부지역 대장과 중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그러니까 실질적인 편성은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거니까 없으면 중위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명시된 계급은 대위로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좀 상반되긴 하지만 일단 여기 대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 담당관은 중상사, 지원과정은 중대위, 동원장교도 예비역 중대위다. 그래서 계급을 좀 잡아주시고요. 근데 이 부분도 예비역 중대위도 딱 이렇게 한시가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요지기자 편성에 가면은 예비군 지역대 참모는 위관급 이하로 편성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급이 명시된 것은 된 대로 공부를 하시고 중위야도 실제로는 가능하다. 이게 뭐 현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주요지기자 편성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호 예비군 지역대 별표 임무,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임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역대장의 임무 중에서 군경합동운영실 지원이 있고요. 지역대 참모 정보작전과장 임무 중에서 군경합동실 운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지역대장이 운영이고 정보작전과장이 지원일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확실히 구분하시고요. 특히 이 정보작전과장 임무하고 지원과장 임무를 잘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지역대 정보작전과장과 정보작전과장은 지역대 지원과장은 해가지고 정보작전과장 임무와 지원과장 임무를 계속 바꿔요. 근데 특히 뭐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예비군
편성 및 자원 관리. 자, 육성 지원 업무는 지원과장 업무로 좀 느껴지는데 예비군 편성 자원 관리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정보작전과장이 할 것 같은데 지원과장입니다. 인사관리 및 군기사지 유지는 뭐 지원과장 임무로 금방 식별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경우에는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지역대장, 부지역대장, 정작과장, 지원과장을 위에다 깔고요. 임무를 여기다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형으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예비군 중대 편성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편성도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예비군의 가장 근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비군 중대 편성은 여기서 이제 읍면동 단위로 편성하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비군 자원과 작전 지역, 원역을 고려하여 분리 통합 편성할 수 있다. 원역 분통 있다. 지난번에는 시험에서 작전 지역 여건을 작전 여건으로 줘가지고 정답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중정답 처리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보시면서 오탈자는 무조건 인정입니다. 무조건 인정. 근데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탈자 가지고 오답을 주는 것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오탈자라면은 인정 안 하고 개념을 봅니다. 자, 예비군 중대 편성은 이제 이 부분 원역 분통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분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는 좋은데 통합 편성하면 여러분들 공석이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한번 통합을 저기 시골 지역에 통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석이 막 한 20-30석씩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다시 원시 됐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질 뻔했다. 오늘 분리통합을 잡아주시고요. 이제 도서지역 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도서지역 편성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도 고려해야 되고 선박 운항, 연륙교는 육지와 육지, 그러니까 섬과 육지죠. 연륙교는 연도교는 섬과 섬. 완도라든지 뭐 이렇게 가면 연도교들이 많아요. 기타 작전적 여건 등을 고려해요. 내륙 지역 인접 도서 예비군 중대와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연륙교, 연도교 이런 걸 잘 잡으십시오. 자,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다만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개념은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주도는 육지로 보라는 거죠. 접촉 지역의 도서, 그러니까 이게 백령도 연평도예요. 여기는 중대 단위로 안 하고 독립분소대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개념상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출제되는 거 보면은 모든 도서는 독립분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접촉 지역 도서만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를 분류하고, 이렇게 오답도 주고요. 어떤 경우는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를 아예 생략을 주고 그냥 접촉지역 도서는 독립분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이 말도 맞고요. 또 여기도 분소대로 편성할 수도 있다. 이거는 소대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죠. 소대 이하가 분대니까요. 그런데 모든 도서지역은 독립분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X가 되는 겁니다. 접촉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3호는 이제 본격적인 예비군 중대 편성이에요. 예비군 중대 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림 보면서 하겠습니다. 별표 요.
여기 소대고 이제 별표 7부터 보죠. 별표 7에 보면 예비군 중대 편성은 본부가 있겠죠. 당연히 본부가. 그 다음에 동원 지정소대와 미지정소대를 합쳐서 동원소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각각 편성하죠. 각각 편성. 이게 예비군 소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비군법에서 배우신 보류자들로 편성하는 게 보류자하고 기타 소대다. 자,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죠. 과거에 그 동예보기 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그 동예보기 하는데, 그런 소리가 가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요게 지역예비군소대로 바뀌어가지고, 동지보기로, 정식 용어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원예비군소대는 동원지정소대와 미지정소대로 구분한다. 그래서 동치미 구분. 동치미 좋아하시는 분 있죠? 동지미 구분 이렇게 해서 용어를 다시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성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 그 다음에 편성 방법 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본부는 5년차 내지 6년차 자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비군 소대는 5년차 내지 8년차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헷갈립니다. 본부는 어차피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차, 6년차 자원으로 편성해야 훈련에 오죠. 7년차, 8년차 훈련 편성도 안 돼 있는데 편성해 놓으면 오겠습니까? 왜냐면 본부에서 또 소총 받아야죠. 뭐 장구류 같은 거 필요한 거 나눠줘야죠. 명단 체크해야죠. 뭐 밥 줘야죠. 인원 체크해야죠. 이런 것을 다 중대장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본부 인원들이 하는데 이 인원들이 5년차, 6년차다. 그리고 교대는 2교대 근무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24시간 단위로 2교대를 편성한다. 이 편성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임장이다. 이렇게 아예 지금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5, 6, 2교대를 꼭 잡아주시고요. 동원소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소대와 미지정소대로 구분합니다. 지미 구분하는데, 자, 지정소대 편성 방법과 미지정소대 편성 방법이 이게 중요해요. 동원 지정소대는 일시별 소집 부대별로, 일소별로, 미지정소대는 군별 신분별로 이 두 개를 잘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전시근로 소집 지정자는 별도 소대로, 그리고 고충력은 별도 소대로. 자, 이거를 별도 소대를 또 기타 소대로 갖다. 기타 소대는 나중에 망에 나오는 유령 소대입니다. 사람이 없는 소대예요. 편성돼 있으나 사람이 없는 유령 소대다 이렇게 보세요. 특히 많이 바꾸는 게 이 일소별과 군신별을 잘 바꾼다. 그 다음에 예비군 소대로 가죠. 동예보기에서 본부와 동예보기에서 예비군 소대는 5년차에서 8년차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아까 그림에서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이 여기들이 있죠. 연차가 틀려지면은 또 다퉈요. 또 예비군들이 짬밥 이런 것도 얘기를 하죠. 또 나이도 비슷하고요. 자, 여기서는 예비군 소대는 소대 본부 및 4개 분대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몇 개 소대는 없죠. 몇 개 소대는. 이걸 중요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나중에 기동대 편성은 4개 기동소대가 명확히 나와요. 그리고 분대는 3개 분대로. 그래서 본부와 박격 보반 4개 기동소대와 3개 기동분대에서 본격 4소 3분원에서 몇 개 소대를 편성하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 소대는 몇 개 소대 편성하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죠? 읍면동별로 자원이 다 틀려요. 적은 데는 뭐 한 8명 있는 데도 있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 많은 경우는 3,000명까지 가요. 그러니까 몇 개 소대라고 규정하면 안 되죠. 그 자원수대로 편성을 해야죠. 예비군법에 이런 걸 인원수 규정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그래서 연차는 5년차, 8년차를 연차별로 편성한다. 그래서 소대는 개수 없다. 4개 그 대신 분대는 소대별로 4개 분대로 편성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본격 4소 3분과 5년차 내지 8년차를 좀 기억하시고요. 빼기 5 빼기 8은 4가 아니다 해서 4개 분대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2개년차 이상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합 편성할 때는 판단이 수임장이다. 아까 교대도 2교대로 하는데 24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때 누가 판단한다? 수임장이 판단한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차 통합 편성도 수임장이 판단한다. 그래서 5 빼기 8은 4가 아니다. 그리고 2차가 아니 되며 2개년차 편성 아니 되며 원역 고려 수임장이 판단한다. 자, 소대 기구도는 보면은 5년차에서 1, 2, 3, 4 이걸 꼭 기억하세요. 4개 소대. 그런데 자원 부족 시에는 통합 편성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누가 한다? 수임장이 판단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보류자 소대는 여러분들 예비군법에서 법규 보류자 배웠죠. 법규 보류자가 국외 선조승, 그다음에 대령으로 가면은 경주군 항해민국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치구로 가면 철지웨어. 이 사람들이 법규 보류자죠. 그리고 훈령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방침 보류자다. 근데 여기서 방침 전면과 일부를 구분하여 편성하라. 그래서 3개 유형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보류자 소대는 보류 유형별로 법규 방침만 주고 2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3개죠. 법규 방침. 그리고 이걸 방원 방침 보류자 중 동원 지정 인원은 동원 지정 소대에 편성한다. 이거를 보류자 소대에 편성한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방침 보류자 중 방침 전면이 됐든 일부가 됐든 동원 지정 인원은 보류자의 소대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 지정 소대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학생으로 치면 대부분 3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수자원이기 때문에 동원 지정이 되기 쉽니다. 그래서 동원 지정 소대에 편성한다. 그러니까 보류자는 보류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데 이중 방침 보류자만 전면과 일부만 동원 지정 인원은 동원 지정 소대에 편성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기타 소대는 유령 소대예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 그 다음에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 그리고 처리된 자, 이렇게 보세요.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25일 이내에 모든 행정망을 이용해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찾으면은 이 사람이 거주불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주불명자 되기 전까지에 이 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명단은 있으나 사람이 없는 유령소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동대 편성 방법 보겠습니다. 기동대 편성과 주요지 기자가 많이 바뀌어서 개정을 좀 했습니다. 기동대 편성에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딱 1개다. 딱 1개.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십시오. 1개 이상 들어오면 여러분들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은 어차피 이 기동대는 지역대하고 예비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 자치구다. 근데 여기 출장소가 있죠. 대등한 출장소가 있으면은 이 지역도 편성을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자, 5개시 기동대를 몇 개 편성해야 되는가? 단 이 중에서 2개시는 구가 편성되어 있으며 2개시는 군은 총 6개이다. 그러면은 2개시는 구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5개시 중에서 3개시가 되는 거죠. 기동대 편성이. 그 다음에 군은 총 6개니까 6개 편성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기동대 군에는 3개 군에 이제 기동대를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 대등한 출장소가 있다 그러면 출장소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군에 3개, 그 다음에 출장소 1개. 그래가지고 출장소도 이렇게 편성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동탄시를 확인해 보니까 동탄에 출장소가 있는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차츰 편성이 되겠죠.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편성하지 않거나 감소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에 딱 1개다. 이 구가 있는 시는 구가 없는 시와도 동일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족 지역은 미편, 간편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2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격 4소 3분을 꼭 잡아주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출제할 때 아직 출제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박격포반을 무장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각 기동소대의 박격포 2분을 편성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이 박격포는 편성 기구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반으로 기동대 직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게 4소 3분의 지역 예비군용대 편성할 때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은 인원수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대는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해요. 그 인원수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대는 4개 분대로 딱 규정을 해놨죠. 그러나 기동대는 4개 기동소대와 3개 기동분대에서 본격 4소 3분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 오답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이 감시정찰반 추가 편성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이 강조되니까 이제 추가된 것 같은데요. 이 감시정찰반 추가 편성권자가 누구냐에서 지금 계속 3회째 3연속 관리 대대장으로 오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3호는 시군구청이 위치한 읍동자원과 부족시 인접 읍면동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동자원이 돼야 빨리 소집이 되죠. 면 단위로 가면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이다. 인근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근은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전국 단위 훈련 때 인근이 나오고 나머지 인접이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땐 7, 8년차 순으로. 이 말은 병력동원 제외지역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병력동원 제외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보세요. 도서지역으로. 그 도서지역에서는 자원 부족 시 1에서 6년차 이 부분하고 자원이 안 부족한 지역은 5에서 6년차 이 부분하고 구분을 확실히 하게 해주시고 7, 8년차 이후에도 자원 부족 시에는 7, 8년차 순으로 확산이 있다. 이 말은 동일하다.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항의 예비군 부대 명칭이죠. 예비군 부대 명칭은 예비군 시행규칙 11조 부대 명칭 뭐라고 그랬죠? 부설행 직명이다. 그리고 분리 통합 시에는 국방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분통 국지침, 국방부 지침이 하도 바뀌어서 분통 터질 때가 많습니다.
자, 기구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기동대 밑에 본부가 있고 박격포가 있다. 이건 편성 완전 강제 편성이고요. 감시정찰반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재량 규정이다. 있고 해서 재량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만약에 동대에 있는 예비군 소대 자원과 기동대 자원이 서로 뽑으려고 한다면 누가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 소대에 우선하여 편성한다. 동원소대로 나오면 안 되죠. 동원소대는 다 인도인 접지로 가기 때문에 자기 증창설 부대로 가버리죠. 그 부분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편성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동대 편성은 출제가 됐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정찰반 추가 편성은 관리대장으로 이렇게 오답을 계속 좀 3회 연속 주고 있다는 점, 여기서 수임장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및 대체 절차는 이 수임장과 장관이 직거래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70회 때에 여기서 이 총장을 오답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총장으로 나오는 것을 금방 잡을 수 있었지만은, 만약 정상적으로 여기를 장관으로 주고요, 여기를 총장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들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임장과 장관의 직거래다, 이렇게 이 점을 좀 강조를 더 드리고요. 자, 그래서 1항은 매지관 매년 지역 예비군부대 편성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누가? 수임장이. 그러면 장관은 지역 예비군부대 편성 계획을 검토하여 수임장에게 하다라면 수임장은 이를 시행 감독한다. 그래서 관지수하면 수시 감독이다. 그리고 수임장과 장관의 직거래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예비군 주요 지휘자 면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옛날과 동일하게 1항에서는 부지역대장과 부중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그래서 부부예대를 잡으시는데 우선 편성이지 반드시 편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소대장과 지역대 참모는 위관급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위관급 이하라는 것은 여기 우선순위가 있지만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도 되고 예비역병도 된다는 겁니다. 예비역병은 1에서 8년 차까지를 예비역병이라고 합니다. 0년 차는 편성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부중대장은 중위 편성이 있다. OK로 나왔고요. 참모가 부족하여 상사, 원사로 편성하였다 해서 OK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주요 지휘자는 이 계급도 좀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이 3호에 나오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임명 우선순위가 있고요. 임명 우선순위는 소부모순 아니고 가운데 중대장, 기동대장, 지역대장에서 중기지로 잡아주시고요. 선발 우선순위, 이런 절차, 상황형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쪽으로 가면 지역대 기구도 편성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예비역 중위 대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 편성에서는 병사도 부사관 병사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할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뭐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2호에서 주요 지휘자는 내자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동대 같으면 동자원이죠. 그리고 기동대 같으면 시군구 자원이 내자원이 되겠죠. 여기서 부족시 예비역병을 제외하고 임명권 작업한다나요? 시군 자치군에, 자 이건 예비용법에서 족피군에 있다. 그런데 병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군 자치군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병을 제외, 그러니까 병은 주요직이자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발 임명 선발 우선순위에 보면은 예비역병이 반드시 여기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예비역병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인접 확산할 때는 예비역병을 제외하라, 이게 포함하라라고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직위의 임명 순위가 이것이 학계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오답도 한번 나왔습니다. 결국 소대장부터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소대장부터. 자, 그 다음에 부중대장인데, 부기동대장하고는 이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둘 중에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하면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협의해서 하라, 뭐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부모순이다. 그런데 안에 있는 이 부시맨들은 중, 기, 지순이다. 그래서 그러나 중대장, 부중대장과 부기동대장은 동격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역대 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동원 미지정 간부 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동원 지정이 되면 후순위 조정을 지병장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비군 지휘관들이 항시 애로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지정 간부 자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 그 다음에 강목의 순서는 선발 대상 병과냐, 선발 대상 외 병과냐, 그리고 우선순위는 위관장교, 부사관, 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에는 여기는 위관장교도 될 수 있고 영관장교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다 된다. 그리고 예비역 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원이 부족하여 6년차 예비역병 김땡땡 씨를 모로 임명하였다. 오케이입니다. 자원이 부족하여 지원하에 선발된 예비역 병장 출신 김땡땡 씨를 임명하였다. 이것도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내용이 바뀌고 출제는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위관급을 먼저 잡아주시고 1, 2 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선발병과 외냐 선발병과냐, 그러면 선발병과가 1, 그 다음에 선발병과 외 2, 그 다음에 선발병과의 부사관, 병과 외의 부사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역 병장 출신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관 선발병과는 이런 게 우리 예비군 공고에 뜨죠. 그래서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선발병과냐 선발병과 왜냐 이렇게 그 정도만 잡아주시고, 우선순위가 위관장교다.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항의 예비군 주요직이자 임명 절차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직책별 책임을 확실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고가 예비군 중대장이죠.
그리고 선발도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후순위 조종도 예비군 중대장의 임무고요. 그 다음에 추천은 관리대장에게 추천이죠. 그러니까 선발, 후순위 조종, 그 다음에 추천, 공고 모두 예비군 중대장이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임무와 역할 안내도 예비군 중대장이다. 그러면 관리대대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관리대대장은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여기서 임명권자가 누구라고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연대장급 이상, 지금은 이제 여단장급으로 많이 바뀌었죠.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이 관리대장의 임무다. 그러나 이제 적격 여부 확인 등은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절차형으로 나온다면은 일단 선발이 1번이고요. 후순위 조종 승인, 그 다음에 관대장 추천, 이게 절차형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지관이 직접 추천, 그리고 관리대장은 적격 여부 확인 후 임명권자에게 추천, 그리고 이어서 임명장 수여죠. 임명장 수여는 국동체가 우선적이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장 또는 지역대장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를 과거에 출제됐던 형태에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과거에는 여기 불임명자는 제외했습니다. 불임명자는 제외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현재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라는 거죠. 그래도 마냥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직 절차에 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시킬 수가 없지만, 과거처럼 불임망자 제외는 이것은 과거에는 오답이었으나 지금은 오답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자, 김철환, 노재신, 박영선, 최정태 이 네 사람이 있는데, 자, 동대장이 부중대장으로 편성을 하고 싶은데, 그럼 누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냐? 그러면 병과의 위관장교, 근데 대위죠. 대위고 똑같은 대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병과의 위관장교고 하나는 병과 외의 위관장교이기 때문에 김철환이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자원으로 편성해야 하나 부족 시에는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군 자치군회가 생략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대장은 중사 박영선을 지원과장으로 선발하여 임명 추천할 수 있다. 박영선이는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 장교이지만은 추천 대상자가 된다는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동대장은 소대장 지원자가 없어서 중위 최정태를 선발하여 관리대장에 추천할 수 있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지관이 적합자원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고요. 반드시 임명 전 후순위 조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명장 수여는 1번이 국동체로 하라고 그랬죠. 필요시에 관리대장이나 지역대장이 수여를 하라는 거지, 임명권자가 수여하라 하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면직 절차는 면직 절차는 뭐 간단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면직을 희망한 경우, 작게 2차 훈련을 불참한 경우.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볼 거는 2호입니다. 예비군 중대장은 2로 나목과 다목, 즉 다른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와 희망을 한 경우 면직 요청이 되는 거고, 작게 훈련 2차 무단불참은 그냥 자동 면직이 된다. 그래서 이 다목이라는 것이 생략이 돼버리면은 안 됩니다. 특히 그 지금 훈령은 생략이 들어가가지고 오답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내도 예비군 중대장의 임무다. 이번에 그 예비군 주요 면직 사유에서 랑이 추가됐죠. 나머지 2호와 3호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이 왕창 바뀌었습니다. 왕창 바뀌었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숫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단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은 인력 운영 측면이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 지원 중기나 연도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주무라.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관한 정원 계획과 예비군 부대 계획 등에서 정부 계획이다 정도를 좀 잡아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숫자를 잡아라 해서 중8 11 도륙 장기 8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예비군 육성 지원 규칙에서도 F 플러스 2년부터 F 플러스 6년까지 265 이거는 아시겠죠? 이때 총장은 요구서를 언제까지? F년 8월까지. 그러면 장관은 F년 11월까지. 자,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연도 계획은 당연히 이제 내년도 확정을 올해 줘가지고 내년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F 플러스 1년도가 되고요. 이때 각군은 요구서를 6월까지 확정을 짓고요. 장관하고 동원기획관은 F년 8월까지 부대 계획을 확정해서 총장한테 통보한다. 이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 이 숫자를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제가 강조를 하면서 부대 계획은 출제가 되면은 숫자가 출제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숫자에 대한 연습을 많이 시켰죠. 결국은 2회에 걸쳐서 최근 이 숫자 결국은 이 숫자입니다. 중8 11 도륙 장기 8 이 숫자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수립 철자 체계도도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요구서는 8월 달에 올라가고요. 확정은 11월 달에 중기 확정되고요. 연도 계획은 6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은 8월 달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시행되는 중기 계획은 언제 요구서 올라갔냐고 18년도 7월 요구서 11월 확정. 그 다음에 2024년도의 연도 계획은 23년 6월에 요구서가 올라갔고 8월에 확정이 되었다. 이 도표까지 같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계획은 이제 숫자 정도를 보십시오. 수시계획은 법령이 개정되면은 바꾸라는 거예요. 예비군 부대계획 조정소 요구가 바뀌면은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환경 변화도 불가피한 경우도 수시부대 계획으로 작성을 해서 대처를 해라라는 거예요. 다만 연도 계획 승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데 6개월을 잡으십시오. 자, 다음에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 작성 시행 절차는 여기서도 숫자를 잡으십시오. 수임장은 수시 부대 요구서 수수료를 총장을 경유하여 7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그래서 수수료 총 7간, 제한되는 경우는 3개월까지. 그 다음에 총장은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그래서 총원 연계 수타구. 장관은 수시 부대 계획 시행 3개월까지 확정 시달한다.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끔 질문을 해요. 이제 두 가지죠. 이 수시 계획 불가피한 경우 시행하는 게 연도 계획 부대 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수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건데, 시행 7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승인 권유하면 이게 기간이 서로 맞습니까?
안 맞죠? 예를 들어서 22년도 연도계획 승인이 21년도 9월달인데 그 승인되고 나서 6개월이 22년 3월달이죠. 근데 시행 7개월 전까지 장관 승인이면 최대 2020년 8월까지는 승인도 안 났는데 시간상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조직 관련 법령 등의 재개정 등 이런 것은 즉각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행할지 말지 그 절차가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양계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시행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고, 이건 실무관계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 없고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라. 특히 여기는 6월 말, 9월 말로 나오다가 또 여긴 6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7개월 전까지 해서 전까지가 들어가는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 5개월 전까지 봐야 됩니다. 5개월 전하고 7월까지 또는 5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주면은 순식간으로 당해버립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날짜들 다 넣을 수 있도록 이 도표를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중요한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오늘 마쳤고, 지역예비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장예비군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예비군은 무조건 100% 시험이 나는 부분이고, 지금 한 부분들은 부대 계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자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